안녕하십니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계속 군사적 도발을 일삼아오던 북한의 김정은은 느닷없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공표하더니 대남 선전 매체와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 연구소들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과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정의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 입장을 밝힌 뒤 대남 선전 매체와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평양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의 대남 국영라디오 평양방송은 12일 오후부터 수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의 홈페이지인 민족대단결도 접속되지 않습니다. 평양방송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남한 주민들을 겨냥한 선전선동방송을 해온 곳입니다. 과거에 매일 밤 자정이면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를 내보낸 뒤 난수표를 읽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매체입니다. 북한은 난수표 방송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단했다가 지난 2016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통일 전술 차원에서 유지해온 각종 남북 교류 협력 기구와 단체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대남 정책 전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꾼들의 골기 모임이 12일에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골기 모임에서는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한 연대기구였던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보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 민족통일협의회 등 남북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설립된 통일운동 단체로 남측위원회와 해외위원회도 있습니다. 조국통일부민족연합도 1990년 남북 해외의 통일운동 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민족화해협의회는 노동당 외곽 단체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남측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카운터파트입니다. 단군 민족통일협의회는 1997년 발족해 민족 정통성과 통일을 다루었습니다. 이 통신은 대적 부문 간부들이 김정은 동지의 대적 투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괴뢰 역적 패당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드높은 열의와 철석의 의지를 분출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못 받고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대외 관계를 관할하는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 부문 기구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대남 기구 정리 실무를 최선희가 주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남 공작, 대화를 관할해온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외무성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설립된 통일운동 단체로 남측위원회와 해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조국통일부민족연합도 1990년대 남북 해외 통일운동 단체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닷컴 도메인을 쓰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류경, 조선의 오늘, 려명 등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도 지난 11일부터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남기구 정리와 맞물려 이들 대남 사이트도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이와 같은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해 오던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던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커진 이후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북중로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 결과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그런 믿음에 집착한다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에서는 더 이상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와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관계, 나날이 심각해지는 식량 사정,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태, 게다가 삐거덕거리는 것 같이 보이던 한미 안보 관계와 한일 지소미아의 회복 등으로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맹은 필요할 때에는 합동훈련, 연합훈련, 공동대응에 이를 정도로 발전됐으니 미치고 펄쩍 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죽기 살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면 가장 위험한 게임을 택할 가능성도 있으리라는 미국 미드밸리 연구소의 우려를 매우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